대두가 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터넷처럼 뭐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서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소년 보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청소년 복지, 그러면 청소년 복지 정책도 있는데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려면 청소년 복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1차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청소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죠. 그리고 최상의 성장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 및 가정이 처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한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 기반 및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기회를 부여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자립, 자활 능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을 청소년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 복지라고 보고 보호라고 보고 육성이라고 보면서 관련 법들이 이제 있고 관련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정책의 목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번에는 청소년 정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청소년 정책의 목표입니다. 청소년 정책을 펼쳐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된다면 오케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정부의 권위 있는 공식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청소년 목표를 청소년에 관한 기본 방침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상위 목표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 이렇게 크게 갈 수 있어요. 크게. 근데 그 꿈을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또 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중간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위 목표 아래 중간 목표가 있는데요. 중간 목표는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역량 증진, 가족 기능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이 중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꿈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바람직한 상태라고 봤을 때 이것을 위한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간 목표를 이러이러하게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증진한다거나 뭐 청소년들의 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중간 목표로 뒀을 때 하위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역량을 증진하고 인성교육도 청소년들에게 강화시키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 개척 지원 등을 하는 것. 이것을 하위 목표로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선의 정책 수단의 선정의 기준이 되고 또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 청소년 목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최선의 정책 수단의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혹은 뭐 좋은 말이긴 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책을 집행할 때 이것을 지침으로 삼을 수 없다. 혹은 정책을 집행하고 난 후에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목표가 제대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목표로 정할 수 없는 거죠. 목표를 정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자, 청소년 정책 구성 요소 첫 번째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목표였다면 두 번째는 청소년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의 수단은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정책 목표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러니까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그것을 달성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수단화시켜서 그 목표를 이룰 것인가 했을 때 이것은 이 부분은 수단이 되겠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또 청소년 창안제를 마련해야 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기관과 단체 시설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마련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수련 시설 활성화에는 그것을 위해서는 또 청소년 지도자의 확보가 필요하고, 자, 청소년 단체 육성, 청소년 시설의 확충,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청소년 정책의 수단은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수단의 결정 또는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소년 정책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효과성, 능률성, 평등성 등 여러 가지의 기준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정책의 구성 요소로 세 번째는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가 있는데요.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나 대상 집단은 청소년 정책에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자가 되겠죠. 자,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하고요. 피해를 받는 사람을 청소년 정책 비용 부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피해를 우리가 청소년 정책은 조금 육성의 개념도 있고 보호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피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혜택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의 개념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 부담자가 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 누구의 돈으로 하죠? 세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산 집행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요.